침대 썩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자기관리 트렌드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탔고 젊은이들은 이 전략이 정서적 웰빙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침대 썩음은 긴장을 풀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깨어있는 동안 침대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침대 썩는 사람들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하루 종일 TV를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간식을 먹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몇 시간 동안 세상의 욕으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침대 썩음은 항상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긴장을 풀고 압축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선전됩니다. 애호가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휴식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틱톡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신건강 조언과 마찬가지로 침대 썩음은 실제로 가장 책임감 있는 지침이 아니거나 자신을 젊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면 기존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기관리를 실천하고 정신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왜 나쁠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침대에서 몇 분 동안 잡지를 읽는 것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기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대 썩음은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썩음은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삶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일하고 먹고 TV를 보거나 깨어있는 장소보다는 잠자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있을 때 깨어있도록 뇌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활동이 없으면 우울증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은 불안과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자주 할수록 불안 및 또는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커져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는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합니다. 반추는 정신건강 문제를 증가시킵니다. 자극이 없으면 이미 일어난 대화를 재촉하거나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같은 일을 반복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스트레스 요인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반추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신체 증상, 장애 및 약물 사용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거나 지속됩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끝없는 할 일 목록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주의는 실제로 당신의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연장시키고 당신의 장기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유휴 시간으로 인해 화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극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스크린 시간은 회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을 위한 다른 방법, 삶의 요구에서 벗어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면 번아웃을 예방하고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가 썩는 것보다 재충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안입니다. 짧은 디지털 디톡스를 즐기십시오. 알림을 끄고 하루 종일 전자제품을 따로 보관하고 정신건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십시오.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거나 휴대폰에 방해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녹지 공간을 산책하면 번잡함에서 벗어나 뇌에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거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가거나 가능하면 경치를 감상하세요. 책을 읽으십시오. 독서는 당신을 즐겁게 유지하면서 당신의 두뇌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를 빠르게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를 해라. 요가는 몸과 마음에 좋습니다. 되면 수업에 등록하든 집에서 편안하게 무료 비디오를 팔로우하든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산책하러 가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이완을 촉진하는 엔돌핀을 방출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동네를 파워워킹하든 공원에서
나가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든 신체 활동은 생각보다 더 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에게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을 조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애초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몸을 당길 수 없다면 그것은 확실히 현재 삶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있기보다는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직업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또는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빚이 너무 많아 인생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베개에 머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 유혹은 번아웃의 위험이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